미국에서 이제 박사 받을 때 그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학생 중에서 접시 닦은 마지막 세대가 될 거예요.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은 오자마자 차도 새 걸 사더라고. 우리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자동차는 한 과목 더 듣는 것만큼 피곤해요. 그런데 이제 박사를 다 받고 이제 한국으로 가는데, 야, 내가 죽어라 고생해서 드디어 한국을 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무지하게 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 형제님이 말이야, 한국 가실 때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고 가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간증을 하더니,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박사를 받는데 뭘 간증을 하라는 소리야. 뭐가 감사하다고. 내가 그때 감사하다는 것을,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지만은 미국에서 교회 다닐 때는 솔직히 김치 먹으러 간다는 느낌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와이프가 미국에서 김치 먹기 힘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교회를 가면 김치가 있어가지고 일요일마다 부지런히 다녔는데, 뭐를 감사를 해야 되지? 우리 와이프도 직업이 13개나 됐고, 나도 접시 닦고 뭐 안 해본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죽어라 고생해서 간신히 박사를 받아 가는데 뭘 감사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이 감사하고 가려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국의 기독교 서점을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이거저거 살피다가, 여러분 혹시 그 시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Footprint in the Sand,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성경학교 교사, 여자 교사가 어린 애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시골에 이제 경치 좋은 데 가서. 그러면서 쓴 시인데, 그 시가 어떤 남자가, 어떤 뭐 남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걸어가는데, 인생을 걸어가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항상 너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줬단 말이지. 근데 이제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인생의 파노라마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바닷가를 걸어가는데 이상한 걸 발견한 거라. 걸음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이 있다가 없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발자국이 둘이 가다가 한 개만 있는 때가 있고, 또 둘이 가다가 한 개만 있는 때가 있고, 그걸 쭉 보니까 한 개만 있을 때는 지가 너무나 힘들 때야. 너무나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한 개밖에 없고, 그리고 발자국 2개.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짜증 부렸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동행하신다고 해놓고 왜 내가 힘들 때마다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가야, 네가 힘들 때마다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던 중이었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업고 가기 때문에 그 하나의 발자국은 네 거가 아니라 내 거야. 내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믿는다고 오래전에 약속을 해놓고 미국 와서 공부하면서 힘들다고 나 혼자 지금 걷고 있다고 내가 그러고 짜증을 내고 있었던 거구나 하고서 내가 그 감정을, 그래서 그 시를 읽고 한국 와서도 제가 대학교 강의할 때마다 뭐 맨 첫 번째든지 맨 마지막에 그 시를 영어로 읽어주고 한국말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너희가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그게 내 발자국이란다라는. 우리 인간 역사를 보면은 자연과학자들, 생물학, 의학 공부하는 사람은 연구를 깊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고백을 해요. 사회과학입니다. 나는 정치학, 국제정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게 다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보통 힘이 센 나라가 아닙니다. 지구 전체를 끌고 가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발견된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그 무슨 콜럼버스가 발견한 게 무슨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콜럼버스가 말이죠, 젊은 선원입니다. 배 타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하기 전입니다. 전부 지구는 평평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갈 때 배가 땅바닥이 여기 있는데 절대로 등어리로 해서 이렇게 나가요.
왜? 가다가 떨어지니까, 낭떠러지로. 그래서 땅을 보고서 갑니다. 땅을 보고. 그러니까 모든 항로는 배가 땅에 뿔통 나오면 배도 뿔통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보면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믿고, 그때 인도, 일본에 가면 뭔가가 많다고 꿈을 꿀 때입니다. 특히 일본은 길이 금으로 돼 있다고 서양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벨라 여왕을 만나가지고 그 스페인에, 여왕님 배 3대만 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저 멀리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가까이 그 일본하고 인도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트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알려드리려고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가서 금을 캐오겠다가 아니라 가서 예수님을 알려주겠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그 길을 트겠다. 그러니까 배를 내달라. 근데 유럽이 원래는 이슬람한테 깔려 살았습니다. 700년 동안. 1492년이 바로 이슬람이 유럽에서 쫓겨난 마지막 해예요. 이사벨라 여왕이 하나님한테 너무 고마워. 근데 젊은이가 저쪽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겠다 그랬더니 또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배 갖고 가시오 하고서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얻는 모든 금은 보화는 당신 거요. 당신이 찾아낸 거니까. 그 약속을 하고 이제 배 타고 갑니다. 가는데 아무리 가도 땅이 안 나와. 근데 그래도 용감한 선원들이 따라 나왔는데 땅이 안 나오니 이게 지구가 둥근 게 아니구나.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은 완전히 또라이라 말도 안 듣고 그냥 가는데 저 죽이고 돌아가자. 정말 충성스러운 선원 한 사람이 콜럼버스한테 선장님, 이 사람들이 무서워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10월 9일이었어요. 그날이 8월 2일 날 떠나는데 2달 동안 갔는데 땅이 안 나오니까 이제 떨어져 죽는 게 확실하지. 선원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선장님 가르쳐 준 거예요. 선장이 콜럼버스가 이틀만 더 가자. 이틀만 더 가도 땅이 안 나오면 돌아가자. 그 사이도 막 속이고 왔습니다. 100km 갔는데 50km 왔다고 속이고. 자기도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라. 그래서 그 땅에 이틀 남았을 때 콜럼버스가 일기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제 나는 이틀 더 가다 땅이 안 나면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일기했어요. 목이 터져라 기도를 했는데 이틀 만에 땅이 나타난 거야. 선원이 딱 위에서 보니까 땅이 보여서 그 스페인 말로 띠에라 땅이다. 그 땅에 내렸는데 그 땅에 내리자마자 콜럼버스가 너무 감격해서 땅바닥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 땅 이름을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라고 줬습니다. 지금 엘살바도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산살바도르, 영어로 홀리 세이비어, 성스러운 구세주.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이거야. 그래서 그 미국의 첫 번째 서양 사람이 내렸던 땅 이름이 성스러운 구세주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CHRIST, 그리스도죠. OPHER이라는 거는 Bearer of the Christ, 예수님을 업고 가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업고 가는 콜럼버스. 그리고 거기에 배가 이제 세 척 중에 한 척이 난파돼가지고 그 나무로 집을 졌어요. 2층짜리. 그 집 이름이 영어로 말하면 더 크리스마스. 그 걔네들 말로 라 나비다드. 크리스마스 되면 라 나비다드라는 그 노래가 많이 이제 나와요. 캐롤로. 보세요. 미국을 발견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얘기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 기독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세계의 기독교를 대표하고 그것을 끌어나가는 나라인데, 오늘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기독교 정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그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우리나라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와 한반도, 우리나라는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어느 신문도 이번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도 못했고 또 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나쁜 사람인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못한다라고 다 쓰는 겁니다. 아니, 고백을 해야지. 우리가 틀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확실히 카말라 해리스보다는 트럼프를 더 좋아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니까 미국을 위해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를 위해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를 위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써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왜곡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다 이제 잘 알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은 정말 형편없는 나라예요. 그때 조선이 망할 무렵에 여러 지식인들, 여러 애국자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새로 만들 거냐. 그런데 몇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중국도 뭐 양모운동 해가지고 나라를 개혁하고 있었어요. 청나라처럼 해야 된다. 친청파, 지금 말하면 친중파입니다. 일본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잘하고 있어. 친일파입니다. 그때 친일파는 뭐 지금하고 의미가 달랐어요. 그때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 등 또 이런 사람은 서구개화파, 미국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괜찮은 나라 같아요. 그런데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가져갔고, 그래서 친일파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 우리를 못 살게 굴었으니까. 그리고 해방된 다음에 친미파가 세운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자본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그거 이 나라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했는데 건국의 기둥이 4개인데 자유, 민주,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 건국의 4분의 1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둥 4개 중에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대한민국 건국의 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독립국가로 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독립국가로 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 자유민주 기독교, 자유민주 기독교입니다. 그 미국의 건국 정신은 뭔지 아세요? 자유, 민주, 기독교. 우리나라는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자유, 민주, 기독교, 그리고 미국과 함께. 그래서 이 나라가 약한 나라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 구절에서 유래한 이승만 박사의 그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자유를 지키려고 어제 수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라들이 다 달라요. 맨 처음에 공산주의자들도 인간을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뭐가 자유롭지 못한데 너네들 매일 돈의 노예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데 일하러 가잖아. 거기서 해방이 돼야 돼. 한 푼 더 쓰려고 악을 팍팍 쓰고 그러는데 그것에서 해방시켜줄게. 그 해방시키는 게 뭔데? 공산주의가 되면 돼. 어떻게 공산주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들 다 일해서 돈 벌어. 그리고 돈을 다 여기다 갖다 쌓아놔. 다 넣어. 그리고 필요한 만큼 가져다 써. 그런 나라가 되면 정말로 좋은 나라가 될 거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열심히 번 걸 전부 다 여기다 합쳐놔. 그러니까 나라가 일단 다 갖고 와서 필요한 만큼 놀아주는 거예요. 나는 1억을 벌었는데 작년에. 그런데 나라에다 다 내. 근데 국가에서 너는 지금 뭐 애들도 다 크고 그러니까 1년에 3천만 원 있으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나한테 3천만 원을 줘요. 근데 내 옆집은 열심히 했는데 3천만 원밖에 못 벌었어. 근데 거기는 가족도 많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너는 한 7천만 원 필요하겠다 이렇게 줘. 그럼 나는 3천만 원을 받고 얘는 7천만 원을 받았어. 일은 내가 1억을 하고 쟤는 3천만 원밖에 못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기뻐. 와, 나 때문에 제가 저렇게 잘 살게 되었구나. 내년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3천만 원이면 되는데 내년에는 1억 5천을 벌어갖고 쟤를 한 8천쯤 해줘야 되겠어 라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공산주의가 됩니다. 천당에서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구의 공산주의가 되는 것은 천당이고 이 세상에. 그리고 지구의 공산주의를 하는 것은 다 지옥입니다. 왜냐? 내가 3천만 원어치 일을 하고 아주 1억어치를 일을 했는데 3천만 원 받아도 기뻐. 근데 나는 안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거? 내가 1억어치를 일했는데 나한테 3천만 원밖에 안 주냐? 그래도 난 내가 3천만 원, 제가 7천만 원인데 그게 평균이야. 얘는 식구도 많고 아픈 애도 많아서. 그러니까 비슷하게 사는 거.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하고 정반대되는 게 뭐냐? 기독교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인간은 완벽하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이라는 나라가 망해서 지금 러시아인데, 소련이 공산주의를 하는 동안에 나라를 100% 공산주의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3%가 자본주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농장의 경우에 97%는 공산주의 농장. 그러니까 거기는 막 생산하면은 나라가 가져가서 나눠주는 거야. 요 3%는 네가 갖다 팔아, 시장에. 여기는 자본주의가 남아있던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망하는 해 소련 전체 달걀 생산량의 60%가 그 3% 자영농장에서 나오고, 소련 달걀의 40%가 97%의 공산주의 농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내 거 아닌데 내가 왜 일하니? 아직 결정타가 증명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저거 망하는구나. 그 북한 지금 거지되는 거고,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정치가들이 이 나라 망치는 건 안 된다. 우린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북한 가서 자살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북한 가서 성경책 끼고 이렇게 걸어가면 죽습니다. 그럼 잡혀가서 죽어요. 뭐 그냥 죽어. 그래도 우리나라 선교사들 용어면서는 북한에다가 성경 밀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성경을 밀수해서 북한에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어제 우리가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국민들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고돈창 박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계속 자기 거기다 SNS에다 글을 올리는데, 자기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기를 너무나도 감동시켜 준다고 썼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그 젊은이들이 나를 너무나도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과 미국은 하나입니다. 이거보다 더 막강한 지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한국인들은 자기 나라로 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심장을, 나의 마음을 참 심금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미국이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세계에서 미국보다 더 센 나라는 없다고. 그런데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의 도움을 받습니다. 북한의 도움을 받아요. 바로 이런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참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자유.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성경책을 잘 읽으면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기독교의 목표가 우리 인간은 모두를 자유케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자유로워져요. 진리를 알게 되고, 다 그것을 갈구하는 한국 시민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 노나 먹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노나 먹으라고 그랬어요. 노나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공산주의를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거를 꺼내서 나누어 주라 하고 부자 것을 뺏어서 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부자 것을 뺏어서 주는 거고, 뺐다가 일부는 지가 갖고 나머지 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하자는 사람이 다 부자야, 대부분. 그러니까 엉터리지. 예수님이 말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 것을 나누어 주랍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사회주의 하는 사람이 자기 걸 막 애써서 나눠준다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빨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게 뭐냐면은, 지금 내 인생, 내 신세가 왜 이 꼴이냐, 왜 이 모양이냐.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서 나를 과외를 안 시켜서 내가 이 모양이야 라고 그런 사람은 사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사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런데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그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뭘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잘못했네, 어렸을 때. 그런 사람은 사회주의가 못 돼요. 그런데 진짜 사회주의자는 나의 이 형편이 사회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요. 좀 많은 편이라 국가 심성상으로. 미국 가보면은 부자들은 와, 저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을까? 얼마나 열심히 해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젊은 사람이 좋은 차 타고 가면 아버지 거 물려받은 거구나 그러죠. 다 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차를 꼭 사야 되겠다가 아니라 쟤는 아버지를 잘 만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그게 바로 이제 접근 방법의 차이인데, 저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잘 만난 애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근데 사람이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스스로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회를 다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히 믿으면 밀어줘요.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줍니다. 지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밀어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백이 하도 좋아서 내 전화 뒤에 그 하나님의 백에 관한 걸 썼습니다. 이 조그만 카드인데 기독교 서점에서 파는 카드예요. Nothing ahead of you is bigger or stronger than the power of God behind you. 네 앞에 있는 어떤 것도 네 뒤에 있는 하나님보다 크거나 힘세지 않다. 내 앞에 뭐 돌멩이가 막 있는데 내가 가는데 Nothing ahead of you, 네 앞에 있는 어떤 것도 is bigger or stronger, 크거나 힘세지 않다. Than the power of God behind you, 네 뒤에 있는 하나님의 힘보다 크거나 세지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백이 아버지가 돈 많은 거, 아버지가 장군인 거, 장관인 거, 그 백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백이 제일 센 백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한민국 애국자 수만 명이 이번 주말 그들의 공화국을 구하기 위해 뛰어나왔다. 공화국이라는 게 아까 말한 이승만 박사가 만든 자유민주 자본주의 이 기독교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러 뛰어나왔다. 너무 감동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한테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고 자극을 주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영감을 주고 있다. 지금 한국에 이거 하는 거가 전 세계로 보도되어서 나가면서 난립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도 나와요. 유럽에서는 몇백 명 모여서 막 깨고 부시는데 이건 몇십만 명이 나오는데 사고가 안 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들이 전 세계에 지금 방방곡곡에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진영이 윤 대통령을 공개에 지지하기로 했다. 왜? 생각이 같거든. 공화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세계의 좌파 공산주의 이슬람 국가를 하나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무너뜨리는데 한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데 그 자유민주공화국이 좌파한테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미국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목표는 그 좌파의 왕초가 중국인데, 반치광이 중국인데 중국은 필히 주저앉혀야 된다. 그래야지 이 세상이 자유롭고 미국이 자유로운 세상이 된다라는 그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가 미국이 세계를 끌어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국을 지가 가져가겠다고 한다. 그래서 저는 탄핵 12월 3일 날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거 뭘까 하고 보다가 일주일 후에 이거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이길까? 미국이 이긴다, 당연히.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별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미국이 지지하는 세력이 이기니까. 그런데 최근에 노골적으로 지지한다는 얘기를 미국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며칠 전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그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거기 마지막에 트럼프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 여자 남자가 그 보수주의 회의, CPEC이라는 회의를 주관하는 그 CPEC 회의의 회장이 저기 있는 남자입니다. 매튜 슐라프라는 사람이에요. 그 저기 있는 여자는 거기에 있는 모든 회의를 다 사회를 반 그 매튜 슐라프의 부인 메세데스 슐랍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매튜 슐랍이라는 사람이 12월 3일 탄핵 사건 이후에, 계엄령 사건 이후에 대통령 감옥 가기 전에 와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지금 한국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왜 그래도 이 한국처럼 괜찮은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계엄령 같은 거 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더래요. 이 선거가 문제인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몇 번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중국이 선거를, 화웨이가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 얘기가 바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 매트 슈랍이 한 말이에요. 화웨이, 중국 컴퓨터 회사가 한국 선거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 좀 정부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의심을 하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달라고 하는데 증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그거 안 보여줘? 아니라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아, 그럼 선거가 부정이라는 게 다 음모론이구나 그러고 넘어가는데, 바로 지금 그것이 지금 싸움의 일부가 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한 달 됐는데, 이제 장관들이 이제 다 이제 국회를 통과했어요. 트럼프가 찍은 사람 100%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소리죠. 단 한 사람도 다 통과했어. 그래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정말 간만에 강요 회의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없던 일이, 원래 미국은 기도로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동안 바이든, 오바마는 안 했어요. 근데 다시 다 기도하고 이제 1차 내각 회의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지금 백악관에는 몇 년 만에 거기 백악관에 기도,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은 교목실이 생긴 거야. 우리 기독교 학교는 교목실이라고 있죠. 교목실장이 있고, 뭐 연세대학이나 이대는 있는데 뭐 대부분 없죠. 근데 백악관 이 기도실, 그러니까 종교실, 그 실장이 그 목사님을 한 사람 갖다 이제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기독교를 음해하는 모든 세력을 처벌하겠다. 미국에서 기독교가 음해당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미국을 세운 것이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도로 다 눈 감고 기도하고 끝에 아멘하고 끝났는데, 그 기도를 한 사람도 장관입니다. 하우징이니까 무슨 뭐 주택부 장관이에요. 주택부 장관, 당신이 기도하셔. 그러니까 일어서서 기도를 쭉 하고 그러고 끝에 아멘하고 끝났는데, 그 장관은 참 너무나도 영광스러웠다. 대통령이 자기 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그 감동을 또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인데, 그러니까 미식축구 선수도 한 사람이에요. 하원의원도 했고, 그리고 요번에 주택부 장관이 돼가지고 첫 번째 내각회의에서 기도도 하고 기분 좋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 기도문이에요. 그 첫 번째 내각에서 주택부 장관이 한 기도문, 그 영어하고 한국말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미국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복이 있고 그렇게 괜찮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감사합니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국제 정치예요. 우리나라가 조그만 파란색이죠. 저 끝에 달라붙어 있는 요만한 코딱지만한 나라입니다. 지구본에서 보면은 위에 빨간 거, 옛날에는 공산국가, 공산대국, 지금은 저 빨간 거가 그대로 있는데 전부 독재국가.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독재국가. 그 저 빨간색이 그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만 요만한 파란색이라 저거를 국제정책자 누구한테 보여주고 요 조그만 파란색 저 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곧 빨갛게 되겠죠. 곧 빨갛게 되겠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80년째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곧 중국도 파란 거로 바꾸고 북한도 파란 거로 바꾸고 다 파란 거로 바꿀 주역이 될 것 같다. 바로 그 시점이 지금입니다. 어떻게 저 꼬마 파란색이 70년 80년을 파란색으로 버텼을까?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버티게 해준 거고, 그거를 우리식으로 국제정치학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랑 엮여 있었기 때문에 저 빨간 거 다 합친 것보다 힘이 더서 미국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데 요 꼬마가 저 빨간 것보다 더 큰 미국을 어떻게 엮어붙여? 이승만 박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의 외교를 그래서 외교의 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다 된 것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한글 깨우치면 엄마가 선물 주죠. 일기장. 이제 가나다라 쓸 줄 알 때 일기장 막 띄엄띄엄 쓰죠. 한국말로. 그 첫 번째 일기가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일기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첫날 일기장. 우리나라 국가 기록이 쫙 있습니다.
공문서가 있어요. 공문서, 공식 문서.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으로 치면 일기야, 일기. 우리나라 공식 문서는 1948년 5월 달에 국회가 있었고 50선거, 그 5월 30일인가 거기에 이제 국회 개원을 합니다. 그때 대통령은 없을 때예요.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제일 많아, 국회의원 중에. 그래서 사회를 보러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서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이게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회의를 시작합시다. 여기 목사님 계시는군요. 이윤용 목사님. 이윤용 목사님이라고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종로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이 나와서, 그건 완전히 짜고 한 게 아니라 얼떨결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해서 나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냥 한 겁니다. 그것이, 그 기도문이 대한민국 공문서 번호 1번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공문서 1번이 기도문인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죽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우리가 그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러고 백날 떠들어도 꽝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야. 나는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뭐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링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남북전쟁을 하는데 링컨 대통령이 북쪽의 대통령이죠. 계속 치는 거야. 1년 만에 겨우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떠들어와서, 대통령 각하,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장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셔?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니까 이긴 거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이긴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죽지 않고 있고 이제 앞으로 괜찮은 나라 될 겁니다. 내가 맨 마지막 결론에 저 지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하나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인데 잘라져서 고생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50년, 60년, 70년 고생시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통일하면 무지막지한 나라로 클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일을 하면은 한국은 국력이, 군사력은 프랑스랑 같아요. 남한 북한 합치니까. 남한 북한 인구를 합치면 독일하고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하도 경제를 못해서, 북한은 우리가 100이라고 쳤을 때 1.7이에요 지금. 말이 됩니까? 인구는 우리가 5천만, 걔네들이 2,400만인데 그러면 한 반은 돼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살면은. 근데 우리가 GDP가 북한보다 60배가 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북한은 지금 1,000불 정도도 안 되고 우리는 35,000불이고 30몇 배 잘 살고. 그런데 그래서 오늘 북한하고 합치면은 등수가 안 올라요. 그대로야. 그런데 북한이 맨 땅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가 무지막지하게 빨리 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한 그 해부터 북한 경제는 17% 성장이 가능하다. 남한은 북한 덕분에 9%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통일되고 9년째 우리나라가 영국의 경제가 됩니다. 세계 5등. 그 통일되고 9년째 영국의 경제력, 프랑스의 군사력, 독일의 인구, 우리가 영불독급의 나라가 통일되자마자 10년 만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또 좋은 거냐? 이 세계에서 경제 성장을 급한 속도로 보통 30년 하고 다 꺾어져요. 30년. 30년이 고도 성장의 평균 기간입니다. 일본 30년 만에 꺾어졌고, 한국 30년 만에 꺾어졌고, 중국 30년째 지금 와서 헤매고 있고. 그런데 북한하고 통일하면 그게 30년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통일할지 가정을 2020년대에 통일한다고 치고 2050년에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2등으로 나옵니다. 1등이 미국, 한국이 2등으로 나와요. 내 말이 아니라 골드만삭스 계산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킨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준 거구나. 너네가 통일되면 니네들이 이제 번개야, 번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중앙대학 있던 교수 한 분이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책도 썼죠. 대박이 되는 겁니다. 그 대박이라는 말을 영어로 그냥 써요. DAEBAK. 뭐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고 그냥 대박, 왕창 신나는 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사회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중국이 죽어도 반대해요. 중국의 힘을 깨줄 수 있는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가 통일이 되는데 그게 미국의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중국을 깨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바로 국제적인 힘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자. 일본도 우리 편입니다. 사실은. 왜? 자유민주주의가 됐으니까. 옛날에는 군국주의지만은, 그런데 그 역사, 100년 지난 역사를 지금도 잊지 못했고 일본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한국의 통일을 반대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윤석열 정부 들어선 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건 찬성, 북한이 통일하는 건 절대로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한국이 통일하는 것도 그저 그래요. 왜? 무서워. 한국하고 일본 그 기억이 있어서 이 나라가 통일해서 센 나라 되는 거 싫다였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하는 통일은 일본이 지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외교가 그래도 성공했고, 중국이 적인데 일본을 계속 적이라고 해서 일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도 있는 것이죠. 미국이 와, 한국 소중해, 저거 우리 편으로 잘 갖고 있으면은 중국을 이기는 거는 일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중국을 깨놓으면은 나는 앞으로 100년 동안 세계 1등을 할 수 있어. 거기서 한국은 너무 중요해. 영어로 린치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이 있고 바퀴가 있고, 바퀴 그때 뭘 딱 붙여요. 이게 시골에 가면 우마차들 그렇게 돼 있죠. 거기다 핀을 한 넣고 씁니다. 핀을 빼면 바퀴가 튀어나와. 이 핀이 이렇게 조그맣지만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동아시아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바마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한국을 린치핀으로 쳐준 사람, 쳐줄 정도로 중요하게 치는데, 이 세계에서 미국이 보는 린치핀은 두 개입니다. 인도하고 한국이에요. 왜 인도하고 한국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커지면서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중국을 미국이 포위해가지고 손을 봐야 돼요. 그런데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 근데 인도가 끝내주는 자산입니다. 인도가 미국하고 너무 친해요. 미국이 인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인도 못지않게 한국이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한 린치핀이다. 미국을 위해서. 한국하고 인도를 동급으로 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푸틴하고 잘 지내고 있죠, 요새. 러시아가 파란색 되는 겁니다. 중국 포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북한도 파란색으로 칠하겠다. 즉 북한도 미국 말을 듣는 나라로 바꿔놓겠다. 그러면 중국 포위가 완성되는 겁니다. 남한도 파란색, 북한도 파란색, 곧 통일. 그래서 트럼프의 세계 전략은 우리의 통일 전략하고 같은 진행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쟤네들하고 잘해가지고, 야, 너 중국 주저앉혀. 중국이 무너지면 북한 자동으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와 있기 때문에 저 친구들도 죽어라 덤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이제 마귀들하고 싸우는 싸움이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당선된 것이 11월 5일인데 11월 6일 새벽에 확정이 됐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와, 하나님이 나를 7월 13일 날 죽이지 않고 살려줬는데 그것도 왜 살 줄 알아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파워포인트 보세요 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겁니다. 이렇게 있었으면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파워포인트 보세요 했을 때 총알이 날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다시 기독교 국가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이제 주저앉히면은, 이제 중국은 그 반기독교의 또 대표 선수죠. 유물론, 유심론. 우리는 유심론자입니다. 마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유물론자, 무슨 예수가 어딨냐? 다 돈이지. 그러니까 무신론의 유물론, 이 왕초가 중국인데 그 중국을 깨버리면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복잡하게 이론 다 설명 한참 걸리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것.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전략은 우리나라의 통일 전략하고 가는 방향이 똑같다. 이제 통일을 이룰 때가 된 것이죠. 미국이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독일 총리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독일이 통일된다며 자기네들이 미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를 알았다는 거라. 미국의 의미, 이것이 독일 통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통일시켜준 겁니다. 독일은.
왜 독일은 통일되면 센 나라가 되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독일은 계속 미국 우리 좀 통일시켜 주세요. 미국이 통일시켜 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교수가 그랬습니다. 독일에 계시는 교수가 독일이 통일한 것은 독일이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단결해서, 그리고 미국이 도와줘서. 독일이 돈 있고 힘 있고 단결한 것은 있어서 좋은 거예요. 미국이 도와주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 돈 좀 더 벌어야 되고, 그리고 단결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면 통일한다. 미국이 도움 없으면 절대로 통일은 못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미국이 통일 반대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정품 국제정책이죠. 독일에 계시는 한국 교수입니다. 미국이 도와주면 통일되는데 보니까 미국이 도와주고 있더라. 지금 왜? 북한이 꼬마가 너무 말을 안 들어. 중국이 좀 키워줬더니 덤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통일하는 거랑 같더라. 나가는 방향이.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딱 잡아야 됩니다. 딱 잡으면 이제 통일 내일 모레 와요. 저건 뭐 이론인데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정말 미국처럼 힘이 센 나라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1. 야, 나는 힘이 너무 세니까 니네들하고 상관 안 해. 나를 건드릴 놈이 없으니까. 그게 한 방법이고, 두 방법은 그 현상 유지. 내가 그냥 1등하고 너네들 내 용돈 좀 줘. 내가 군대 지켜주니까. 세 번째, 차제에 세상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놓겠다. 트럼프가 세 번째 하는 겁니다. 미국이 힘이 센 나라인데 바이든은 뭐 그냥 현상 유지나 하지가 바이든이에요. 그 앞에는 고립으로 하자. 고립. 이제 국제정책 하지 말자도 있었어요. 트럼프가 이제 세계를 미국한테 아주 유리한 것으로 바꿔야 되겠어. 자유민주주의한테 아주 좋은 세상으로 지금 바꿔놓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대국이 할 수 있는 그 이론에 속하는 겁니다. 무슨 뭐 또라이가 아니고 이 셋 중에 하나를 한다. 근데 그 셋 중에 하나인 세 번째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차제에 이 세상을 뭐 그냥 노골적으로 하면 하나님 열심히 믿고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다 죽어. 이슬람 다 없어져. 트럼프가 공산 정권, 이슬람 정권 다 부시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부서진 거가 캐나다의 극좌파 정권 무너졌어요. 독일 좌파 정권 무너졌습니다. 이제 줄줄이 무너질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도와주고 좌파 친공 정권들, 친중 정권들 다 무너뜨리는데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한국의 친중 정권 쓰라고 그러겠어요? 이미 자유주의 정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미국이 보는 한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조금 자기네 자기 중심적이 아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이 야, 트럼프는 말이야 너무 미국 우선주의야. 그럼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해야지. 그럼 독일 우선주의를 해요? 한국 대통령이 한국 우선주의자라 해야지. 일본 우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저런 세계 지도를 좋아합니다. 자기네가 중간이야. 우리나라 세계 지도 보세요. 우리가 중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영국 세계 지도 보면 영국이 중간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다 중간이에요. 어디든지 다 중간입니다. 근데 미국은 저렇게 해놓고 세계 전략을 짜는데 야, 유럽이 무서워. 유럽이 어떤 강대국이 유럽을 다 장악하면은 걔네들은 대상을 건너서 우리를 건드릴 거야. 이 아시아도 무서워. 중국, 일본 이제 다 큰, 한국 다 무서운 나라들이야. 저 아시아를 한 나라가 다 접수하면은 이쪽으로 태평양 건너서 우리를 건드릴 거야. 그래서 미국의 대전략은 간단해요. 아시아와 유럽에서 1등이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나는 세계 1등인데, 나는 이 동네에서 1등인데, 아시아 1등 반대, 유럽 1등도 반대. 독일이 셀 때는 영국 도와주고, 영국이 셀 때는 프랑스 도와주고, 소련이 세니까 나토 만들어서 맞짱을 떠주고, 중국이 세니까 일본 도와주고, 일본이 셀 때는 중국 도와주고. 그게 미국의 외교 정책입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그래요. 야, 너는 세계 챔피언인데 내가 아시아 1등 하면 안 되니? 안 돼. 미국은 답이 안 됩니다.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챔피언 나오는 거 반대. 너무 격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말을 폼나게 하죠. 아시아와 유럽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미국의 대전략인데 중국이 아시아 챔피언이 되려다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망할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설명을 중국 내버려 망하는데 그거 모르고 중국 가서 장사한 사람들 다 망했어요.
그 머리 좋은 회사들은 빨리 나옵니다. 삼성이 제일 먼저 튀어나왔어. 근데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게 L자 들어가는 회사야. 망했어. 황금시대를 만들어 놓겠다. 이제 미국은 황금시대가 온다. 황금시대의 시작. 아까 그 11월 5일 날 선거에서 딱 이긴 다음에 대통령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뽑아주셔서. 거기 와 있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누가 뭐 말도 안 했는데 한 사람이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입니다. 영어로는 How Great Thou Art. 그러니까 뭐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거를 다 부른 거예요. 반주 없이.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는 날은 마귀들과 싸우리라 해갖고 영어로는 Battle Hymn of the Republic.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His truth, 하나님의 진리가 is marching on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행군하신다.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대통령을 뽑아놨다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다 감격에 겨워서 노래 부르고, 대통령 취임하는 나라는 마귀들과 대적하겠다는 노래를.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강요회의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트럼프가 제일 먼저 소개된 거가 제가 찾은 거는 저겁니다. 1988년 5월 15일 날 한겨레 신문 창간호에 트럼프 광고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87년에 끝내주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거 지금도 서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거래의 기술, Art of the Deal.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출판사가 이 책 꼭 사보세요. 그러면서 아이오코카를 능가하는 사업 천재 도널드 트럼프. 근데 42살인데 도널드 트럼프는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감이다 라고까지 썼는데, 이 광고 나온 다음에 29년 만에 진짜 대통령이 된 겁니다. 트럼프 IQ 156이라는 거 내가 보고서 놀랐습니다.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야, 저거 어떻게 저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미국 언론도 똑같아요. 카말라 해리스는 저렇게 그 우아하게 표현해주고 트럼프는 저렇게 양아치 거지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미국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는데 나는 뭐 누가 될지 알았습니다. 당연히 트럼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신문만 카말라래. 웃기는, 이게 지금 여러분 신문 보지 마세요. 신문보다 더 좋은 유튜브도 있고 X도 있고 좋은 거 많습니다. 신문 보면 헷갈려. 난 안 봅니다. 정말 안 봐요. 다 끊었습니다. 그냥 팩트만 봐요, 가끔 가다가. 근데 해설은 볼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 신문에 선거하는 날 아침에 카말라가 당선된다고 나와서들 떠들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7개 주에서 트럼프가 지고 있대. 미국 50개 중에서 무조건 트럼프 찍는 주가 있고 무조건 그 카말라 찍는, 민주당 찍는 주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7개인데 그 7개를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하기 며칠 전에 7개 주에서도 트럼프가 밀리고 있다. 그러니까 저 트럼프 저 또라이가 저거 다 사기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 초조해진 트럼프, 이거 다 조작이야 그러고 있다. 트럼프가 7군데 다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저게 이제 제가 그 미국 선거를 관찰하면서 쭉 참고한 자료입니다. 라스무센 리포트라고 미국에서 2등 가는 여론조사 회사예요. 거기서 7월 달서부터 선거하기 일주일 전까지 빨간색이 트럼프, 파란색이 카말라입니다. 트럼프가 진 적이 있어요? 빨간 거 항상 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뭘 본 거야 도대체? 참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이거는 이번에는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아틀라스 인텔은 점까지 맞췄어요. 0점 몇까지 맞췄습니다. 아틀라스 인텔의 7월 달에 빨간색이 트럼프, 파란색이 카말라 해리스. 카말라 해리스가 앞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저걸 보고, 그리고 미국 상황을 보고 트럼프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트럼프 이긴다고 얘기했다고 나를 막 욕하더라고요. 아니, 학자가 분석했는데 너는 그렇게 분석하니 그러면 되지 왜 욕을 해? 또라이라고 그러고, 트럼프한테 돈 먹었냐고 그러고. 돈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의 경제가 되게 나빴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는, 국민 여러분, 지난 4년보다 지금 더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대답의 40%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돼요.
트럼프가 2020년에 대통령에 떨어졌는데 4년 하고 국민들한테 4년 전보다 생활이 나아지셨습니까? 56%가 나아졌다고 대답해서 그 질문에 미국 역사상 1등을 기록한 대통령인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떨어질 리가 없는데 떨어졌다 이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4년 하고서 했을 때 생활이 나아지셨습니까? 44%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는데 50개 주에서 49개를 이겨가지고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56%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떨어지더라.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그래서 이 지표를 봤을 때 그 외에도 지표가 많지만은 트럼프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짜 경제가 나빴습니다. 경제가 나빴고 그다음에 미국이 나가는 방향, 오늘 미국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독교하고 너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다르게 가고 있었던 거라 이 나라가 어떻게 생긴 나라인데 지금 어떻게 나라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 꼴이. 그 다음에 국제정치적으로 바이든은 가서 대접을 못 받아요.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대통령인데 나가면 바보 취급을 받는 거야. 그리고 뭐 김정은이도 우습게 보고 푸틴도 우습게 보니까 막 전쟁하고 바로.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너무나도 자격 미달의 후보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미식축구 선수, 미국의 미식축구가 유명하니까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후보, 세 번째, 네 번째 쿼터백이라고 이제 공 던져주는 사람, 그 사람이 못하면 두 번째로 바꾸고.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는 7번째 후보나 되나 마나한 사람이다 이거야. 7번째를 내보내니 어떻게 이기냐 이거야. 두 번째를 내보내도 못 이길 판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바이든이 1번입니다. 바이든이 못하니까 2번을 해야 되는데 7번을 했다라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 정도로 달걀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미국 기름값이 우리랑 같아. 미국이 기름이 얼마나 많은 나라인 줄 아십니까?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은 지구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걸 다 꺼내서 쓰면 미국이 500년 동안 쓸 수 있는 겁니다. 혼자서. 그 기름이 땅속에 있는데 바이든이 갑자기 그걸 파지 말래. 왜? 공해니까. 그걸 안 파니까 미국이 기름이 모자라요.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사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기름값이 팍 오르고 러시아도 기름 팔아먹는데 기름이 오르고. 그 러시아는 기름값이 확 올라가지고 바이든이 된 다음에 돈이 몇천억 달러가 생긴 거예요. 그거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기름값이 다 오르죠. 여러분 그냥 한마디 기름값 얘기하면은 잘 이제 다 까먹어서 몰라요. 트럼프 있을 때 1리터에 1,20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유소 기름이. 바이든 때 2,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평균을 보면은 트럼프 때를 100이라고 치면은 바이든 때는 140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에 바이든이 대통령 다음에 기름값으로 더 쓴 돈이 50조 원입니다. 바이든 때문에 200조 원을 손해보고 산 거예요. 한국 사람이.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름값으로 200조 원이 남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냥 어느 날 화가 나서 한국말이야 말도 안 되고 돈도 방위비 100억 달러 내. 100억 달러가 14조입니다. 근데 방위비는 그런 말은 틀리는 말이에요. 미국이 우리한테 달라는 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미군이 28,500명이 있기 때문에 와서 물도 써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니까 그 돈이 금년 2024년 기준으로 미군 28,500명이 한국에서 쓰는 주둔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입니다. 5조 원. 그런데 우리가 그중에서 1조 4천억 원을 대고 있어요. 나머지 3조 6천억 원은 미국이 내고 있고. 근데 미국이 오는 건 한 절반쯤 니네가 내면 안 되겠니? 근데 트럼프가 그냥 화가 나니까 야 한국한테는 100억 달러 받아야 돼. 즉 14조를 받아야 돼. 14조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미국은 총알값은 안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줘도 달러로 35억 불, 한국 돈으로 5조 원을 주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100% 되는 건데 기름값은 50조 원이 굳는다. 그러면 트럼프가 돼야지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모든 신문은 트럼프가 되고 방위비 뜯어갈 놈이다 라고 쓴 겁니다. 석유값이 얼마나 굳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똑같은 양을 수입했는데
50조씩 기름값이 굳었다. 1년에 380억 달러씩 기름값이 덜 들어갔다. 바로 이건 걸 다 분석을 해야 되죠.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거는 저 빨간색 칠한 데가 미국에서 제일 미국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울산이에요, 울산. 그런데 세계화 시대가 된 다음에 공장이 전부 중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은 왜? 물건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비싸니까. 그래서 전부 중국으로 와서 중국제를 사 쓰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그 논쟁할 때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는 숫자만으로 치면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를 딱 다 때려치고 한국, 그리고 미국 쌀을 100% 수입해서 먹으면 쌀값이 지금의 한 3분의 1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3분의 1로 내려가면 괜찮죠? 농민이 5%예요. 그 농민은 망해요. 근데 5%가 망해서 보는 손해보다 95% 쌀 사 먹는 사람이 절약하는 돈이 그 망한 돈보다 훨씬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세계화 시대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세계화주의자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쌀값이 비싸더라도 우리가 우리 거를 먹고 우리 농사를 지어야지 우리 그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일본 차가 좋고 독일 차가 좋아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국가주의자예요. 우리는 다 국가주의자입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다 국가주의자예요. 왜? 뭐예요? 바벨탑 이야기에서 국가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들이 말이 같으니까 전부 다 개판이 되고 전 세계가 우리는 하나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맞짱 뜨는 거라. 그게 다 흩어놓는 거, 언어다 개판 만들어 놓는 거죠. 세계화라는 것은 그것을 다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원리에 의해서도 세계화보다는 국가가 더 중요해요. 대한민국, 미국, 이스라엘 그런 단위의 정치 단위가 국민들한테 가장 자유를 많이 줄 수 있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 살고 있는 거라고 그 성경학자들 중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요람 하존이라는 히브리 대학의 교수인데 나는 그 사람이 국제정치학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책을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구약도 하더라고. 구약학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정치 제도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미국, 이스라엘 그런 유해, 이 글로브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 글로벌리스트하고 국가주의자들이 싸우는데 국가주의자들이 압도적으로 성경적이에요. 바로 트럼프는 그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남의 나라를 해치는 게 아니라 서로 전부 다 정당하게 해서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니? 나는 잘 살고 너는 죽고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가 아니라 바로. 근데 글로벌리스트들이 야, 미국 자동차도 잘못 만드는데 자동차는 일제 사서 쓰고 연필은 중국제 사서 쓰면 되잖아. 일도 못하는 것들이 덤벼든다 그러면서 글로벌리스트들, 억만장자들이 노동자들을 개무시했죠. 그 공장이 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기를, 저 아까 빨간 지대를 스틸 벨트라고 했습니다. 강철 벨트. 강철 벨트가 녹이 쓸었어. 그래서 러스트 벨트로 바뀌었습니다. 이 러스트 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노동자들이 다 민주당 지지자인데 민주당이 글로벌리스트가 되다 보니까 공화당을 지지해가지고 트럼프가 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자가 이제 미국의 공화당이에요. 부자, 억만장자나 노동자나 한편은 똑같죠.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된 거고. 그 노동자들이 미국은 대학 나온 사람이 몇 퍼센트 하지? 백인 중에 대학 나온 백인 어른 중에 30%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국회의원 출마했어. 또는 대통령이 출마했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학 나오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게 막말입니다. 그게 막말이에요. 아니, 모두가 대학 나온 나라는 망합니다. 그럼 길거리 청소는 누가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대학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80%가 대학 가는 게 맞습니까? 30%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막말로 치죠.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말과 맞는 말, 이것이 구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듣기 좋은 말은 다 좋은 말인데 그게 나라를 망치는 막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트럼프가 그 막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옳은 말인데 다른 사람은 차마 못하는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정치가가 저 말하면 안 되는데 정치가는 좋은 말만 골라야 되죠. 근데 맞는 말을 하면 막말이 되는 거예요. 바로 트럼프가 그래서 막말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미국의 석유 나는 데가 저 빨간색들이에요. 저기서 석유를 다 파면은 500년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석유 문제는 끝입니다. 석유 문제, 뭐 석유 파는 방법 이런 거, 근데 이제 다 기술이고. 펜실베니아주가 석유가 많이 나는데 바이든이 돼가지고 석유를 못 파게 해서 펜실베니아사에 무지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펜실베니아를 이기는 사람이 100% 이긴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럼 석유를 파자는 사람을 뽑겠죠. 우리나라 기자들은 저 정도 분석 능력이 없는 겁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이번에 석유 문제는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미국에서 항상 그러니까 나는 펜실베니아는 당연히 트럼프로 갈 거고 트럼프가 이길 거고 그거는 미국 경제하고 직접 연결되는데 그걸 다 미국 사람들이 석유가 얼마나 많다라는 책으로 쓴 건데 사우디아라비아, 오펙 모든 나라 석유 파는 모든 나라의 석유를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은 석유가 더 많다. 그래서 최근에 로키 산맥에서 또 발견이 됐는데 그거는 2조 배럴인데 다쳐보니까 미국은 혼자서 500년 쓸 만큼 석유가 있다. 이 500년 쓸 만큼 석유가 있는데 석유 쓰는 양이 늘지가 않더라고요. 왜? 자동차가 옛날에는 1리터에 10km 갔는데 요새는 20km 가죠. 차가 점점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이 전기도 옛날에는 같은 밝기인데 지금 전기가 덜 들어요. 그래서 전기 소비량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 에너지 소비량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석유 가지고 몇백 년 지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석유를 파려면 망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이런 양아치들이 다 망해요. 왜? 미국 석유 때문에 국제유가가 확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미국하고 사오면 되니까 미국에 수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빨간 표는 트럼프 때 국제유가가 제일 쌀 때가 30몇 불인데 바이든 때는 90몇 불까지 올라가요. 그 세계는 2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저쪽 여의도에 보니까 바이든 때 2,400원짜리 석유가 있었어요. 트럼프 때는 1,200원짜리까지 있었고 이제 앞으로 뭐 나는 아무리 늦어도 금년 가을 되면은 1리터에 또 1,300~1,400원으로 내려간다고 봅니다. 지금은 1,700~800원, 1,700원, 1,600원 내죠. 한 번에 넣을 때마다 몇만 원씩 굳는데 그게 어디야, 그죠? 우리나라가 석유를 얼마 사오는데 트럼프 시대 때는 얼마가 돈이 세이브가 됐다는 걸 계산한 겁니다. 1년 평균 50조 원이 1년에 50조 원 달러로 치면은 383억 5,200만 달러 정도가 돈이 남아요. 그 돈 가지고 집도 지을 수 있고 미군 주둔비용도 다 내도 되고 100% 다 내도 남아요. 바로 크게 봐야 되는 것이지 지출만 보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그래요? 돈 들어오는 걸 봐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엉터리 계산했죠. 카말라 해리스가 저거 내가 이제 동영상으로 안 갖고 그냥 사진 찍었는데 저게 뭐라고 떠드는 장면인 줄 아세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메리 크리스마스 How dare we say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를 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따지는 지구의 80억이 다 기뻐하는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지.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화납니까? 화날 거 없잖아. 그 말을 하던 인간이에요. 저거 사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부활절 2024년 3월 31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끝발이 있어요. 행정명령. 오늘은 성전환자의 날로 정하다. 그래서 작년 부활절이 바이든에 의해서 성전환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왜 하필 아니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이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명절 아니에요? 근데 부활절 날 성전환자의 날 그리고 바이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전환자들은 미국의 자랑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성전환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아담과 이브 짬뽕 만들었어요?
이 죽일 놈들이 이제 저놈이 트랜스젠더의 대표적인 말썽꾼이었어요. 리아 토마스 옷은 저거 뭐예요? 여자 수영복이죠. 남자 수영복은 우통 없죠. 저놈이 2학년까지 펜실베니아 2학년까지는 남자였어요. 근데 3학년 때 여자가 된 거야. 지가 여자래. 그래서 여자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저게 남자로 치면은 자기보다 더 잘 뛰는 애가 461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기록으로 제가 462등인데 여자로는 지가 1등이야. 다 챔피언을 50m, 100m, 200m 다 1등이야 제가. 미국 수영을 석권한 리아 토마스 양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 파란 옷 입은 켄터키라고 쓴 애가 진짜 여자에선 쟤를 따라갈 애가 없어요. 쟤는 한 번도 금메달을 못 받았고 장학금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제가 이제 운동권이 돼서 그래갖고 트럼프를 따라다니면서 선거를 했습니다. 왜? 트럼프는 저런 세상을 없애줄 사람이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요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 체육협회에서 수영 몇 년도 챔피언은 그 리아 토마스가 아니라 이 여자 바꿔줬습니다. 이제 세상이 상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레슬링 선수 해갖고 여자를 집어 던져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진짜 여자 챔피언이 한 대 맞고 항복했습니다. 기권. 그 상대방이 남자예요. 근데 여자라고 해서 때렸는데 자기는 평생 그렇게 아프게 맞아본 적이 없대. 죽을 것 같아서 항복을 했어. 걔가 금메달 받았습니다. 그 남자가. 이제 트럼프가 오케이. 요 다음번 올림픽이 LA 올림픽이에요. 성전환자들은 미국 출입 금지령 내렸습니다. 이제 미국 못 가. 그러니까 작년에 올림픽 2028년에 LA에서 올림픽이 있어요. 지금 LA 공항 가니까 뭐 고치느라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런데 트럼프가 성전환자 선수는 오지 말 것. 입국 금지. 저 사람이 미국 보건장관인데 남자인데 지가 여자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옷 입고서 남자 화장실을 안 가고 여자 화장실을 갑니다. 서서 오줌 누는 사람인데. 요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성을 전환한 남자인데 여자가 된 사람 여자 화장실 못 쓰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이 아니 우리 어렸을 때 배웠어요. 영국 우리 민주주의 배울 때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제일 잘 된 게 영국인데 특히 영국 의회 민주주의가 잘 된 건 의회가 센 나라가 왜 의회는 국민 대표니까 영국 의회가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학생 여러분?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게 영국 의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막 개판이야. 아무 때나 여자 되고 아무 때나 남자 되고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막 개판으로 쓰고 말이야. 이거를 트럼프가 미국 여권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많습니다. 지가 아무 데나 표시하는 거예요. 다 없애고 남자 여자 둘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성전환자인데 네가 태어났을 때 뭐야? 남자로 바꿔. 그래서 여자라고 주장하다 남자 된 놈들이 요새 많아요. 보건장관이 계급으로 해군 대장입니다. 그래서 해군 대장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옆에 같이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제 이거는 헬스 앤드 휴먼스 그러니까 이제 보건부 장관이고 이 사람은 에너지성의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이면 꽤 높잖아요. 그죠? 국방부 대변인, 외교부 대변인, 통일부 대변인 해가지고 꽤 높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너는 뭐냐 그랬더니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래. 그게 논바이너리입니다. 저놈이 미국의 에너지성의 대변인을 몇 년 한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친구는 미국 내무부 대변인입니다. 너는 여자니 남자니 자기도 몰라. 세상이 미국도 이제 맛이 다 간 거죠. 일부러 저런 사람을 바이든이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일부러. 우리나라에 와 있던 대사는 누군지 아세요? 대사가 호모입니다. 호모.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다가 미국 깃발 옆에 무지개 깃발을 같이 달았었어요.
그것도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미국의 정부 건물은 성조기 이외에 다른 깃발 달 수 없다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라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구해준 거죠, 미국을. 저놈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자 감옥에서 다 남자 감옥으로 쫓겨난 놈들입니다. 저게 여자 감옥에 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것들이 또 여자 감옥에 있는 죄수를 또 성폭행해. 그래서 이제 남자 감옥으로 다 이관시키는데 미국의 인권운동가들이 저 사람들이 남자 감옥에 가면은 학대를 받을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요. 이제 정상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군인들도 엉망이에요. 저기 미국 바이든 때도 대장을 하고 트럼프 때도 잠깐 대장을 한 사람인데 이제 얼굴 제일 큰 사람. 저 사람이 전쟁을 잘하는 것 준비가 아니라 여자들이 남자 화장실 사용하고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 사용할 때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은가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싫어. 그래서 중국 총사령관한테 어이 중국 총사령관, 트럼프가 저거 정신 나간 놈인데 나보고 중국을 때리라고 명령하면은 내가 먼저 너한테 가르쳐 줄게 라고 전화 건 놈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이미 예비역인데 그래도 예비역 대장이면은 국방부 건물 같은 데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경호원도 없애주고, 그리고 지금 신임 국방장관이 저 사람 계급을 뺏겠다는 거예요. 대장이 아니라 이제 2등병도 안 되는 거로. 이게 미국의 반역자들이죠. 바로 저런 사람들이 얘들아,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유치원 선생님, 네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남자 될 수 있는 거야, 여학생. 거꾸로도 저러던 세월입니다. 유치원 교실에 미국 깃발 대신에 무지개 깃발을 달아놓고, 그 법을 요번에 대통령 된 다음에 성조기 이외에 다른 깃발은 달지 말라. 그래서 성조기만 달게 했죠. 카말라 해리스가 나는 무지개예요 저러고 다녔고, 카말라 해리스의 남편이, 그 사람은 호모이기도 하고 이거 개판이야. 여자랑도 살고 남자랑도 즐기고. 저 사람이 하마터면 부통령 될 뻔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지난 그 코로나 때 50개 주가 주마다 다 달라요, 법이. 그런데 제일 지독한 주가 미네소타 주인데 저 사람이 미네소타 주의 주지사입니다. 모든 가게 문 닫을 것, 모든 커피숍, 모든 교회, 모든 에브리 전부 다 문 다 닫았어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냐, 집에서도 마스크 찰 것. 집에서 마스크 찬 건 어떻게 통제를 해요? 못하지. 그런데 어떤 가정주부가 청소하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있어. 근데 지나가던 경찰이 봐. 그러면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쟤는 남자 여자, 네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여자한테 남자 화장실 써. 여자, 너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화장실 가도 돼.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다가 탐폰을 비치한 놈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 사람 이름이 팀 월즈인데 탐폰 월즈라고 불렀습니다. 정신 나간 놈이라고. 저거는 중국하고 얼마나 친하지. 중국에 애인도 있고 중국에 1년에 30번씩 방문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다 돈 먹여가지고 친중국을 만들어 놓은 정치가입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땠을까 우리나라가. 아찔한 얘기.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줬죠. 저 흑인의 사실은 마약범입니다. 마약 취해가지고 있는데 백인 경찰이 한번 저럴 필요는 없었죠. 고백을 안 하니까 고백하라고 이렇게 목을 무릎으로 눌렀어요. 근데 죽었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또 무릎 이렇게 꿇어앉는 퍼포먼스를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와서 무릎 꿇어앉아 저 경찰 모습을 해갖고 백인이 흑인을 학대해서 죽였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미국이 난리가 났었죠. 동상도 세우고 길거리에다가 크다랗게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해가지고 써놓고. 그런데 이번에 부통령이 저 사람 동상을 제거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X에다가. 이 사람이 정말 영웅이 맞습니까? 영웅하고 저 사람은 마약범 아니에요, 솔직히. 바로 이거 세상이. 그리고 꼭 국방장관을 흑인이라 해야 됩니까? 부통령을 흑인 여자라 해야 됩니까? 일부러
저걸 DEI라고 그래요. Diversity, Equity, Inclusion. 가능하면 백인보다는 흑인을 써야 되고, 가능하면 그 자리에 여자를 써야 되고, 가능하면 그 자리에 성전환자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비행기 일로 내려 저로 내려는 사람을 관제사라고 그러죠. 근데 관제사를 뽑는데 백인이 너무 몰려와 그래서 안 뽑고 있었어요. 30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11명밖에 없어. 11명이 비어 있는 거라. 이번에 헬리콥터하고 비행기가 서로 부딪혀서 죽었죠. 몇십 명. 왜? 그 DEI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고 트럼프가 그 11명 빈자리가 이거 가급적이면 성전환자 뽑으려고 벼두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행기가 가다가 내렸는데 돌아가지고 거꾸로 착륙을 해서 덩어리로. 근데 그거는 또 그 회사가 가능하면 여자 조종사가, 모든 조종사가 다 여자였어요. 남자 조종사가 많은데 조종할 수 있으면 여자를 써. 비행기가 내리다가 뒤집혀져가지고 다행히 사람 안 죽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민증 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거 아셨어요? 미국에서? 주민증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주가 15개 주가 있어요. 파란색. 카말라는 거기서만 이겼습니다. 주민증을 보여주는 주에서는 한 군데도 못 이겼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요거 이제 국방장관인데 저 사람이 원래 여자였는데 남자 된 사람, 남자였는데 여자 된 사람은 오늘부로 다 집에 가세요. 다 쫓아냈습니다. 2월 28일자로. 이제 미국 군대 내에 남자, 여자인지 구분 안 되는 사람이 한 5만 명 있었는데 오늘부로 없어요. 다 집에 가. 너네 다른 데 가서 해. 어떻게 남자가 여자 군복 입고 있어? 응? 바로 이거를 저 사람이 다 쫓아냈고, 그 책에, 저 사람 책에 군대는 전쟁을 하는 곳이지 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하라고 어떻게 편히 쓸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쓴 책인데 저거 보고 트럼프가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젊은 국회의원들 괜찮아요. 저 국회의원이 하버드 대학을 3년 만에 1등으로 졸업했는데 9.11이 나니까 취직 안 하고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장교로 가가지고 이라크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 책을 보니까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이라크 가서 장교로 자기 부대를 지휘하고 전쟁을 했는데 미군은 훈련도 잘하고 장비도 좋다. 그리고 약간의 운도 있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다 살려줘가지고 추수감사절 날 아무도 안 다치고 전부 집으로 올 수 있었다. 그걸 자기 회고록에 써놓은 거예요. 저 사람이 앞으로 이제 미국에 무슨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망하지 않는데 저런 사람들은 극우야, 극우. 그래 손가락질 당하고. 근데 이제 다시 정상이 되는 거죠. 미국이 나가는 방향이 옳다가 79%, 그러다가 79, 옳다가 21%. 저것이 지난 10월 달에 나온 통계인데 저거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우리나라 기자 중에서 저 유명한 여론조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다라고 그러죠. 저 사람은 국제정치가 너무 무식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Republic of North Korea is our ally 그랬습니다. 이 지구에 Republic of North Korea는 나라가 없어요. Republic of Korea가 우리입니다. 그 북한은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노스란 말은 안 들어가요. 그런데 헷갈려가지고 Republic of North Korea is our 동맹국. 그래서 내가 그날 저걸 듣고서 저 사람한테 세계 100주도 주고 한국을 찍으라고 하면 반드시 못 찍을 것이다. 100%못 찍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엉망인데 저 사람은 원칙이 있는 대북 정책이래. 북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 미국에다 땅을 몇 억 평을 샀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 땅을 뺏어오겠다고 그런 겁니다. 맨 처음엔 야 너 얼마 주고 산 거야? 100만 원? 100만 원 줄 테니까 팔고 나가. 안 팔아? 강제 수용. 지금 미국 그거 하고 있어요. 중국. 우리도 저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모델을 보여주죠. 1월 1일은 새해의 시작이지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미국은 다시 돌아왔다.
상식적인 나라가 되겠다. 남자 선수는 여자 게임에서 뛰지 말 것. 남자가 낀 팀은 다 이겨요. 워낙 이게 DNA 속에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브 따로 만들고 아담 따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브가 더 우수해요. 왜 우수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늦게 만든 것일수록 더 우수합니다. 이거 이브가 더 우수해요. 같이 바꾸기고서 나와보세요. 남자가 먼저 죽지. 바로 뭐 이건 농담이지만은 취임식 하는데 부인이 딱 성경책을 2권 들었어요. 하나는 파란 책, 70년 된 낡은 성경책. 트럼프가 79세인데 9살 때 엄마가 선물로 준 책이에요. 어디 성경학교를 마쳤다고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위에는 빨간 책. 빨간 책은 1861년에 링컨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언 줬던 책입니다. 그 2개를 올려놓고 이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모든 회의를 할 때 국회의원 개원식도 기도로 하고, 바이든 때 말이죠.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기도가 전통이니 200년을 내려온 전통이니 안 할 수도 없어. 어떤 흑인 목사가 기도를 다 했는데 맨 끝에 아멘 and a woman 그랬습니다. 아니 아멘이 이 뒤에 있는 맨이 남자라는 뜻이에요? 이 정신 나간 놈이지. 신성 모독이지. 그것도 맨이 아니고 MEN 아니에요. 이거 맨이 될 수가 없지. 단수 복수가. 근데 아멘 그러더니 그리고 and a woman 그랬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바로 바이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영어 성경책 중에 시편이 영어로 쌈입니다. 쌈. PSALM. 그래서 그냥 P는 발음 안 해서 쌈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나는 팜을 즐겁게 읽습니다. 그래서 팜을 읽는데 팜이라는 성경책은 없어요. 쌈입니다. 시편. 사기꾼들이죠. 바로 미국을 망쳐놨는데 이제 미국이 다시 이제 황금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국립묘지 가서 절을 하는데 비가 왔어요. 대통령 아까 왜 우산 안 들고 오셨습니까? 참 저거 군인들도 우산이 없지 않습니까? 답이. 저 군인들도 우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우산을 안 갖고 왔다 이거예요. 비가 오든 안 오든. 저게 책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버린 장군이 다 옷이 다 젖었는데 지만 이거 쓰고 있는 놈이야. 이게 똑같은 지도자가 아니죠. 미국이 이렇게 나라가 불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쟁을 없앨 겁니다. 그런데 전쟁 없애는 방법은 다른 나라한테 꿀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도 막강하게 돼가지고 다른 녀석들이 아예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다 없애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강해져서 다른 나라들이 아예 못 덤비게, 그래서 평화를 만들겠다. 첫 번째 대통령 됐을 때 맨 왼쪽 사진, 웃는 사진. 그러다가 이거 아니야. 미국이 내가 웃고 있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래갖고 그 가운데 사진이 그 앞에 2개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 1기 때 공식 사진입니다. 이번에 공식 사진이 이거예요. 왜 이렇게 노려봐? 뭐 무섭게. 저 사진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미국 선거 중에서 가장 부정이 심했던 곳이 조지아주의 풀턴 카운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턴 군이에요. 조지아주에서 풀턴 군이 제일 개판으로 선거가 엉망이었는데 트럼프가 저기 선거 다시 해. 저기서 내가 이겼는데 거꾸로 바이든이 이긴 것 때문에 내가 대통령 떨어졌어. 그러고 분을 토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이제 일단 나간 다음에 그 풀턴 카운티의 검찰총장이 트럼프 너는 사기꾼이야. 있지도 않은 선거 부정 음모론으로 그래갖고 형사고발을 해갖고 유치장에 끌려가서 범죄자 인식 사진을 찍은 것이 그겁니다. 저거를 영어로 머그샷이라고 그래요. 미국 대통령 사상 머그샷을 찍힌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걸 하고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게 저 사진을 찍히니 대통령이 그거를 요번에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고소한 사람 죽는 겁니다. 다시 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바른 게 돌아오는 것이죠. 풀턴 카운티야말로 부정부패의 원상이었어요. 그냥 밤에 갖다 부었어요. 몇십만 표를. 그러니까 트럼프가 쭉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바이든과 훅 올라가가지고 바이든이 이긴 거로 되고, 그 주가 바이든한테 가니까 트럼프가 아슬아슬하게 진 겁니다. 전체 대통령에서. 그래서 이제 고만 훔쳐라, 내 표 좀 고만 제발 훔쳐라 라는 구호를 트럼프가 만드는데, 지금 그 구호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세이브 코리아까지 밑에 붙였어요. 트럼프가 저거 내 건데, 우리나라 젊은 여학생이 Stop the steal, 이제 고만 훔치세요, 저러고 있어요. 자유주의의 기본은 선거죠. 스탈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표는 여러분이 합니다, 개표는 저희들이 하죠. 끝내주는 말입니다. 투표는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개표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니면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왜 그걸 확인을 안 해줘? 우리 뭐 모르는데, 우리는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확인을 해줘야지. 봐라, 니네들이 주장하는 거 틀리지 않냐? 왜 그거를 증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의심을 더하는 거죠. 이게 계엄 탄핵 사태 다 이겁니다. 근데 탄핵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못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왜 중국하고 사이 나쁘게 지내고 북한하고 사이 나쁘게 지내고 일본 놈하고는 친해 지내는 거야? 그게 탄핵 사유에 들어간 겁니다. 차마 미국 얘기는 못했는데 저걸 보고 제일 화난 게 난 미국이에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윤석열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외교를 잘못했다고? 그러면 중국하고 북한의 적대적이지, 너희가 자유국가인데 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자유주의를 없애놔라고 친하게 지내는 말이야? 라고 해서 미국에서 소리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외교 정책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미국에 끝내주는 그 외교 이론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도 아주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인데 어떻게 탄핵 사유에 국제 정치가 들어가 있습니까? 놀랬습니다. 한국 중국 편이에요? 한국 북한 편입니까? 라고 이제 저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갖고 논다며. 저 사람은 미국에 이번에 상원을 은퇴했습니다. 원로 상원이었는데, 나는 공산주의 중국이 비열한 정부라는 것을 알고 있죠. 비열하다, despicable. 저거 옛날 같으면 전쟁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중국이 반치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장관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한 거다, 그 증거 좀 잡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 사람이 트럼프의 아주 끝내주는 친구인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 한국 젊은이들 나를 감동 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유를 지키려는 것은 미국을 감동 주고 세계를 감동 주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올리는데, 저 사람을 우리나라 MBC가 미국의 또라이 극우 유튜버다,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라고 MBC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회의에서 고돈창 박사 여기 오셨습니까? 딱 이렇게 찾더니, 저기 계시는군요. 나는 내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고돈창 박사가 똑같이 생각하는지 겁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더 전문가니까. 그래서 내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고돈창 박사가 딱 엄지서 맞다 그러게. 고돈창 박사가 한국 문제,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입니다. 고돈창 박사가 한국과 미국은 하나다라고 얘기했다고 내가 맨 앞에 얘기했죠. 그게 미국이 보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에요. 고돈창 박사는 뭐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계속해서 한국 뉴스를 그 사람이 전해요. 저렇게 데모하러 만연하고 전하고, 심지어는 KBS가 탄핵 찬성이 더 조금인데 바꿔서 보도했다, 더 많은 것처럼 그것까지 올립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 저것도 고돈창이 올린 겁니다. 저 사람은 중국 좋아하고 북한 좋아하는 사람이다. 다음번에 대통령 되면 우리 골치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저걸 보고 한국신문이 그대로 베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부산에, 대구에 이렇게 뭐 까뜩 모이니까 저걸 보고 고돈창이 한국 국민들이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거 없었으면 또 저것도 안 돼요. 뭐냐면은 미국은 하나님도 그렇죠.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 노력을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한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 세력이 저기에 뿌리예요. 기독교가 다 한 거죠, 솔직히. 뭐
어제 3.1운동 날인데 3.1운동에 그 독립선언한 사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33인 중에서 16명이 목사님과 장로님입니다. 절반이야, 절반. 근데 그때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1.5%가 기독교일 때입니다. 기독교가 이 나라를 살리고 건국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그렇게 얘기해도 뭐 별로 이렇게 과장이 아니죠. 이게 결정탑니다. 이 사람도 트럼프 친구인데 그냥 영어로 읽을게요. We need to stand as clearly as possible together.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 South Korea needs US. 미국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일본도 필요합니다. 혹시 한국 사람들 중에서 미국과 일본과 좀 거리를 두고도 어영부영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몇 년 전에 그럴 수 있었다 이거예요. 나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 때 한국이 나 북한도 좋고 중국도 좋은데 나 일본 싫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이번에는 트럼프 will not stand for it this time. 트럼프는 이번에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트럼프가 4년 동안 저 사탄의 맛을 봤거든. 이놈들은 말로 될 놈들이 아니네. 뽀개버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뽀갤 게 중국입니다. 중국을 뽀개야 되는데 한국이 중국 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무너지는 거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선거하는데 미국 선거는 가서 이거로 눌러. 우리 컴퓨터에 화면 누르듯이. 이거 내가 트럼프를 누르는데 카말라로 갈 수 있습니다. 밑에서 기계만 조작하면은. 그래서 다음번 선거는 가서 사인펜으로 종이에다가 동그라미 치기 까맣게 우리 예비고사 시험 볼 때처럼 수능 시험처럼 이렇게 바꾸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년에 선거할 때는 이거로다 이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주에서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보일 것. 지금 선거법 바꾸고 있어요. 원천 그리고 사전투표 하지 말 것. 사전투표가 부정의 기본입니다. 그거 안 하면 부정투표를 못해요. 하루에 투표할 것. 대신 그날을 지금 미국은 휴일이 아니에요. 그날은 국가 휴일로 정할 것. 모든 사람이 하루에 와서 하게. 그렇게 지금 선거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기가 4년 동안 너무 고생을 했죠. 트럼프가 이제 다 바꿔나가고 있고 트럼프가 캐나다도 가져가고 싶고 그린랜드도 가져가고 싶고 파나마도 가져가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욕심꾸러기 돈만 하는 인간 아니에요. 파나마는 미국이 저 운하를 파는데 미국 사람 38,000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 100년 쓰다가 파나마 거니까 파나마한테 줬어요. 사실은 미국 거지. 파나마가 근데 중국한테 거의 팔아먹은 거라. 그 중국 사람이 와서 그걸 운영하고 중국 군이 거기가 있어요. 트럼프가 아니 우리가 파나마한테 저거 쓰라고 줬는데 왜 중국군이 와 있어? 왜 중국이 쓰고 있는 거야? 우리는 중국한테 저걸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찾아와야 돼. 테이크 백 갖고 와야 돼.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군사력이라도 사용하실 겁니까?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중국군이 거기 와 있으니까.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배가 미국 배 큰 거 한 척 지나가는데 한 척에 7억 5씩 받아. 지나갈 때마다. 너무 비싸잖아 우리 건데 사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값 확 내릴 거고 미국 군함은 무료로 지나다니는 거로 결정을 했고 중국이 1대1로를 파나마에 했는데 2017년에 끝나는데 지금 끝내버렸어요. 다시는 중국하고 안 하는 거로 바로 이렇게 파나마 뺏어갖고 그린랜드 저거는 땅 넓이가 우리나라의 한 6배쯤 되는 땅일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5만이야. 5만 명이면은 저기 뭐 이 동네 인구도 안 되죠. 근데 저거를 누가 지킵니까? 중국이 먹으려고 그래. 미국이 내가 살게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 미국 시민권 줄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 아마 미국이 100% 가져올 거예요. 저거를 미국이 갖고 오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그럼 북극해가 미국 바다가 됩니다. 그 우리 배는 우리 바다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미국 우리 편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군이 그렇게 셉니까? 별로 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배가 지구 아무 데나 다녀도 안 건드려. 왜? 쟤는 미국 편이니까. 미국 해군이 우리나라 상선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동맹이라서. 근데 북극해를 중국이 가져가게 되면 우리 배가 무서워서 못 다녀요. 우리나라 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기름 사러 가죠. 돈 안 들고 가요. 카드 들고 갑니다.
왜? 미국이 한국은 카드 결제하게 해줘. 미국이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걸 보장을 안 해주면 돈 들고 가야 돼. 돈 들고 가면은 돈 냄새 제일 잘 받는 것들이 해적이에요. 해적이 저 한국 빼네. 저기 달러가 현금이 몇백만 달러 있을 거야. 기름 사러 가는 거 보니까 덮어서 돈 뺏는 겁니다. 세계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미국이 자기 편한테는 전부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욕심꾸러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는 전 세계를 미국 스타일로 바꾸는 겁니다. 전 세계를 미국 스타일로. 그린랜드를 이글루 그리고 걸프 오브 멕시코를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이름 바꿔놓고, 일본 사람들이 시 오브 재팬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시 오브 코리아로 바꿔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파나마 문화 뺏어왔죠. 파나마에 중국군이 있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이제 트럼프가 소리 지르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급하게 파나마에 있는 한문 간판을 다 지우고 띄어내고 그러고 있어요. 저게 중국이 돼버렸으니까 중국 이번에 다 끝나갑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파나마 대통령 만나서 중국하고 거래 끊으세요. 끊기로 약속했고, 미국군 하면 무료로 사용하세요. 약속했고. 트럼프가 지금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들, 캐나다가 완전히 좌파인데 캐나다 수상 쫓아냈고, 독일이 완전 좌파였는데 쫓아냈고, 둘 쫓아냈습니다. 벌써. 이제 영국 총리 쫓아낼 거고,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 바꾸는 거야. 이슬람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고. 트럼프가 자기 사무실에 처칠 동상이 있었어요.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오바마가 치웠어. 그거를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다시 갖다 놨어요. 근데 바이든이 또 치웠어. 또 갖다 놨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영국 수상 동상을 갖다 놓느냐고? 그 사람은 웨스턴 크리스천 데모크라틱 시빌리제이션의 수호자로서의 처칠입니다. 트럼프도 나도 서구 기독교 민주주의 문명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갖다 놓은 겁니다. 영국에 지금 정신 나간 총리가 트럼프를 방문해가지고 처칠이 있으니까 좋네요 그랬습니다. 이놈이 얼마나 사기꾼인 줄 아세요? 지난 여름에 영국 총리가 됐는데 영국 국회에 있는 처칠 사진을 띈 놈이에요. 영국에서는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길에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그토록 살아가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거를 읽고 있었어. 고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그만 읽으세요. 왜요? 사람들이 모욕받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오펜드하고 계세요. 더 이상 읽으면 체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읽었다고 체포했어요. 지금 영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영국의 30대짜리 남자 이슬람 놈이 12살짜리 여자를 강간했어요. 그 30살짜리 그 이슬람 남자한테 180시간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 강간 사건을 일으켰는데 180시간 사회 봉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썼다고, 그 말 쓴 사람은 15주 105일 감금 명령. 화가 난 어떤 사람이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나는 이슬람 이민을 반대합니다. 스티커 만들었다고 2년 깜빵에 놓는 나라입니다. 그게 지금 영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 수상 이름이 스태머인데, 너 스태머 너는 악마야. 너 감옥 가야 돼. 너는 영국 국민을 배반했어. 라고 일론 머스크가 매일 쓰는 겁니다. 이 다음 선거에 날아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 세계를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 때 국방비가 아니라 주둔 비용 좀 더 내라. 그때 돈으로 치면은 2,700억 원이었습니다. 돈으로. 근데 우리가 2조 7천억. 근데 우리가 9천억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그때 왔던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미국 국방장관이 1조 3천억, 1조 4천억 정도 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1조에 뭐 걸렸나 봐.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1조는 적어도 못 넘겨요. 끝까지 버티니까 트럼프가, 거기 1조 3천억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때 2조 7천억의 절반을 네가 내면 안 되겠니? 그런 소리입니다. 절반. 그때 30% 내고 있었는데 50%를 올려. 근데 절대로 안 돼요. 1조 이상은 안 돼요. 그때 트럼프가 오케이, 그럼 1조만 내.
그런데 방식을 바꿔. 어떻게 바꾸냐면은 지금까지는 한 번 정하면 5년 동안 그 돈을 냈는데 이제는 매년 정해, 매년.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봐라, 내년에는 5조 받겠다. 5조는 근데 뻥친 거예요. 다 해서 2조 7천억인데 어떻게 5조를 받아? 그런데 대통령이 떨어졌죠. 떨어진 거로 됐죠. 사실은 붙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그러는 거지. 아무튼 백악관에 떠나서 지금 우리가 1조 4천억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총액이 5조로 늘은 거라. 한국 돈으로 치면은 5조 중에 1조 4천억, 달러로는 35억 불 중에 10억 불, 그 35분의 10을 내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난 선거하면서 한국 돈 많으니까 100억 달러 내라고 그래. 100억 달러는 아니에요. 왜? 35억 달러가 다니까. 이건 선거할 때 그냥 떠든 소리죠. 그래서 그 돈, 그리고 트럼프가 돼서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중국이 군함이 막 만들어져.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은 군함이 중국보다는 속도가 늦습니다. 만드는 속도. 중국이 3대 만드는데 미국은 그때 한 대 만들어요. 이거 미국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거 우리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 CNN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배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들입니다. 군함 중에. 그런데 그 군함들은 미국제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은 얘입니다. 얘는 이름이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은 배입니다. 라고 미국 텔레비에 나왔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미국 학자들이. 우리는 중국만큼 빨리 배를 못 만든다. 근데 이제 중국은 하도 많이 만드니까 앞으로 더 이상 미국 거가 실력은 좋아요. 더 이상 차이가 나면 큰일 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한국 보고 만들어 달라면 되지.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만큼 좋은 배를 중국만큼 빨리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미국 군함 만들어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바이든이 바보, 군함을 막 개판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너무 차이가 나서 한국 보고 좀 빨리 만들어 달라고 그래 하고 대통령 되고서 일주일 만에 7명의 국가원수한테 전화가 오는데 윤 대통령이 그 중에 하나예요. 윤 대통령, 배 좀 만들어 주시오. 예, 그게 미국 국가안보하고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다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라고 얘기하고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리 군함, 미국 국방장관이 3월 달에 와요. 군함 만들러 옵니다. 지난번 미국 해군 장관이 와서 니네 진짜 잘 만드네 군함, 우리 거 좀 만들어줘. 근데 당장은 급한 대로 우리 거 수리 좀 해줘.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군함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군함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미국하고 한국이 저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미국 동맹이 되는 겁니다. 신송 동맹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좋은, 트럼프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도 요 며칠 전에 이 배들, 이거 중국제 배냐? 중국이 만든 배야? 중국이 만든 모든 배는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 무지막지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왜? 중국이 세계 배의 50%를 만드는데 그거는 니네가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반칙을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너를 규제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만든 배, 네 배 중국제인데 여기다 깃발은 독일 깃발을 달았어도 중국제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중국에서 지금 배 만들어 달라는데 그 배는 미국 갈 때마다 돈을 엄청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한 척당 18억 원 뭐 이렇습니다. 한국 한번 들렸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거 했다가 큰일 나겠어. 그래서 독일 회사가 중국한테 이거 계약금 날려도 좋으니까 이제 그만 만들어 주세요. 우리 한국 거 살 거야.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한테는 땡이에요. 그죠? 아니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너네들 반칙왕으로 세계의 배를 니네가 반을 만드는데 이게 다 반칙이야. 니네 배는 미국 땅에 올 때마다 세금 내야 돼. 그래서 이 세계 모든 나라가 중국이 세계의 50%, 한국이 28%, 일본이 15%를 만듭니다. 근데 한국이 군함을 잘 만들어요, 특히. 그래서 미국이 우리 군함 만들어줘야지. 중국이 이제 내물에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고속철도에 사람이 안 타고 다녀서 중국 고속철도가 1년에 내는 적자가 중국 GDP의 6%입니다. 움직일수록 돈이 적자예요. 중국이 이제 내물에 망한다. 저 미국 학자인데 미국 학자가 왜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미국은
미국에 찬성하는 모든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될 수 있는 나라예요. 얼굴도 안 따지고. 저 사람이 중국은 미국을 앞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끝장난 중국계, 정말 끝장났습니다. 가지 마세요. 거기 중국에 투자하지도 마시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 중국 백화점이에요. 텅텅 비어있어. 텅텅 비어있어. 지금 시진핑 죽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군인이 덤벼요. 중국의 미사일 부대, 미사일을 보니까 엔진에 오일, 엔진 기름이 아니라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에다 물을 주면 이놈이 출발하겠습니까? 안 뜨죠? 그래서 시진핑이가 화나서 장군들 다 목을 다 잘랐어. 장군들이 돈은 누가 더 먹었는데라고 지금 덤비는 겁니다. 중국에서 부패의 왕이 시진핑이죠. 그 사람이 중국 대통령 될 때 재산이 3억 7천억 달러였습니다. 3억 7천만 달러. 어떻게 공산당 간부가 돈을 3억 달러를 벌어요? 3억 달러면 지금 우리나라 돈 한 5천억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저 나라 망하고 북한도 망하고 이제 쭉 지금 얘기한 겁니다. 중국에서 만든 모든 배들은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 세금을 왕창 낼 것. 그 깃발을 어느 나라 깃발 달았든지 간에 지금 중국 배를 사다가 쓰려는 나라들이 다 한국으로 오고 있다. 요 얘기입니다. 요번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돈 500만 달러를 갖고 오면은 다 미국 영주권 주겠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저게 정말 돈밖에 모르는 저 거지 같은 놈이라고. 그게 중국 죽이기입니다. 돈 500만 달러 있는데 미국 가고 싶은 사람은 세계에 중국 사람밖에 없어요. 중국의 부자들 좀 있죠. 500만 달러 내면 미국 영주권 얻을 수 있어. 그거 가고 싶어 미치겠는데. 그거 미치겠다는 거가 어디서 증명된 줄 아세요? 중국의 AI가 있죠. 중국이 AI 만든다고 요새 난리야. 요 몇 년 전에 중국 AI한테 AI 그 기계 앞에서 중국 공산당은 위대하다 그랬더니 그 AI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라는 공산당을 위해서 어떻게 만세를 부를 생각을 하세요? 라고 기계가 대답을 했어. 그 기계한테 중국에서 매일 중국몽 그러잖아요. 중국몽은 뭡니까?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돈 벌어서 미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도끼를 깨버렸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과학이 발달 못합니다. 왜? AI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데 중국 정부는 좋은 정부입니까? 아니에요. 썩었어요. 이거 썩었어요. 그러면 깨고서 중국 정부는 좋아요라고 말하는 기계를 만드는데 그게 다 가짜지. 그래서 공산주의를 하게 되면 북한도 망하는 거고 중국도 망하는 거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기독교 그런 나라들 진리 이런 나라들이 다 크는 건데 지금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500만 달러 현금 71억 원 그거를 현금으로 내면 미국 영주권 주겠다. 트럼프가 돈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시진핑 한번 고생해봐라. 중국 사람은 가고 싶고 시진핑은 보내면 안 되니까 거기서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바로 트럼프의 대전략입니다. 중국 무너뜨리기, 북한 무너뜨리기, 중국 북한 무너지면은 우리 통일하기 하고 그대로 이어지는데 그 통일하면 어떤 나라가 될까? 마지막으로 저 사람은 세계 미래를 제일 정확히 보는 사람인데 2014년에 한국을 와서 니네들이 곧 통일할 것 같아. 그런데 통일한 한국은 너무나도 힘이 셀 것 같아. 일본도 중국도 쩔쩔맬 거야.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2040년쯤 그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 그게 무슨 소리야 만주. 어떻게 되신다고 보세요? 그랬더니 아마 만주가 너네 거가 되지 않겠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014년 문화일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얘기한 조지 프리드맨 박사, 국제정치학자 겸 미래학자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2040년에 내가 92살밖에 안 되는데 그때 와서 내가 보겠어. 내 예측이 맞는지. 맞아요. 저 사람이 1948년생인데 2040년에 저 사람이 살아있을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평균 수명이 쫙쫙 늘기 때문에 여러분 2040년에 여기는 뭐 2040년에 아직도 애인 사람도 있네. 통일된 한국, 중국은 쪼개져요. 내가 작년에 중국 제1의 국제정치학자 대만 제1의 민시징 박사한테 강의 듣다가 다 똑이 되는 게 정말이에요. 만주는 어떻게 될까요? 만주 독립하죠. 만주가 독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주는 한국한테 넘어옵니다. 지도만 볼게요. 대한민국이 통일을 했어요. 근데 중국이 쪼개져서 만주가 또 있는데 그 만주는 한국에 붙습니다. 왜? 돈이 다 거기 있거든. 만주가 한국에 붙으면 자동으로 붙을 게 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하고 한 얼마 되면 저런 모습의 나라가 생깁니다. 저런 모습의 나라가 생겼을 때 한국은 또 한 번 경제 발전을 한다고 그랬죠. 만주, 몽고 이거 뭐 완전히. 그래서 2050년에 한국은 세계 학자들이 예상할 때 미국 다음으로 돈도 많고 힘센 나라가 될 거다. 미국, 한국이 세계 1등, 2등이에요. 여기서 무슨 기독교적으로 무슨 세월이 올 수 있는 줄 아세요? 처음으로 1등과 2등이 싸우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우리 목사님들이 더 연구 잘할 거예요. 1등과 2등은 무조건 받아가고 3차 대전, 2차 대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세월이 되면은 처음으로 친구하고 서로 마음이 너무 맞는 1등, 2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이스라엘, 미국. 이게 세계를 이제 주도하는, 우리가 뉴 예루살렘 얘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얘기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죠. 미국 국회에서 1995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언했는데 어떤 대통령도 용감하지가 못해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못 옮기고 텔아비브에 놓고 있는 거예요. 부산에다가 미국 대사관이 있는 거라. 서울이 저긴데 트럼프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게 2018년 얘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뭘까? 나는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긴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이란을 이번에 죽여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란은 결코 핵보유국이 될 수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1. 폭탄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죽인다. 2. 종이에다가 사인하면 됩니다. 나는 종이에다 사인하기를 원합니다. 이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란 지금 고민이에요. 종이에다 사인을 하고서 핵을 내놔야 되는데, 근데 이란의 옛날 정권은 이스라엘하고 되게 친합니다. 이란의 옛날, 지금 정권이 옛날 정권은 우리하고도 친해서 서울 강남 가면 무슨 로 있어요? 테헤란로.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습니다. 서로 이름 하나씩 바꿔서 길을 만든 거예요. 그때 둘 다 미국의 좋은 친구였을 때. 근데 지금 이란에 그 정권이 생길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어요. 이란의 그 학자가 이란의 정권은 세계의 적이고 이란 국민의 적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세계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쫙쫙 움직이는데, 그 이번에 결정타가 미국이 비기독교 국가가 거의 될 뻔하다가 완전히 정말 아주 기독교적인 국가로 서구문명을 지키는 나라로 됐고, 그래서 영국, 독일, 프랑스 이 정권들 다 바뀌고 캐나다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스스로 바뀌려다가 이거 바뀌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미국이 생각하고 개입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또 우리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 나라 진짜 괜찮은 나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분단돼 갖고 7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게 통일된다면 너무나도 좋을 고생을 한 거예요. 통일된다면 너무나도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좋은 거라. 트럼프가 저런 사진 찍히고 감옥 갈 뻔하고 탄핵당하고 총알까지 맞고 그래서 이렇게 막강해진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당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연단을 한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런 세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성경 공부가 아니라 국제정책을 공부했는데, 국제정책도 결국은 성경을 잘 알으면은 내가 그 공부를 거꾸로 해야 될 거를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정책을 공부하고 성경책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다 공부하고 국제정책을 공부했으면은 그냥 다 알 걸 그랬다는, 거꾸로 모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원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 나와요. 여러분들 하여간 뭐 오늘 국제정책 겸 또 세상 돌아가는 모습 공부했는데, 뭐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